네, 집합 네 번째 시간 중단원 학습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이전까지는 거의 개념 위주의 설명을 했다면, 자, 오늘은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좀 자세히 줄이고요.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했지만 먼저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친구는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라도 다시 보는 것을 권합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풀이 영상을 보는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숟바라보기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개념 정리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을 말한 학생을 모두 골라라. 자, 집합을 말한, 자, 집합이라는 건 뭐야? 중요한 건 객관적인, 아주 누구나 객관적인 조건이 중요하죠. 모임의 조건을 갖고 있느냐? 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보다 작다. 아주 객관적이죠. 그죠? 맞아요. 농구를 잘한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아니죠. 작은 수. 이 작은 수라는 것도 주관적이죠. 그죠? 안 돼요. 자,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다, 없다? 당연히 동물에 날개가 있나, 없다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집합을 말한 친구는 지은과 태우가 되겠네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집합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2는 A에 속하지 않는다. 네, 속하지 않네요. 맞죠? 네, 바로바로 갑니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심지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니까요. 자, 디귿번 볼게요. 마이너스 3, 1, 5는 A에 포함된다. 이 마이너스 3, 1, 5가 A죠. 즉 A가 A에 포함된다라는 말인데 맞죠? 네,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자,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기호는 속한다라는 기호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틀렸습니다. 예. 자, 얘도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2와 5로 이루어진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2와 5가 다 모두 B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 원소가 모두 얘에 속할 때 우리가 얘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니까 비읍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집합 U는 8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제가 U를 전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요. 1, 2, 3, 땡땡땡, 8.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비교하기 쉽게. 자, 그래서 다음 집합을 구해라. 제가 그냥 바로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A 합집합 B. 자, 여기 또는 여기니까 아무데나 적으면 돼요. 그죠? 대신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는다. 자, 2, 3은 중복되니까 한 번씩만 적고요. 그 다음에는 5가 있고요. 6이 있고요. 7이 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A 교집합 B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니까 2하고 3밖에 없겠다. 자, B의 여집합은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니까 전체에서 B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B에 안 들어있는 건 1, 1학년, 2, 3은 B에 있고요, 4, 5는 B에 있고요, 6, 7은 B에 있고요, 8 이렇게 8 이하의 잔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 차집합 B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 A와 겹치는 부분을 빼준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바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겹치는 부분이 2와 3, 교집합이 2와 3이니까요. 2와 3을 제외한 1과 6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는 7, 8, 9, 10, 11이에요. 자,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9와 10과 서로 서인 집합. 여러분,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7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7이 들어가냐, 7이 안 들어가냐. 그 다음은 이렇게 8이 들어가냐, 8이 안 들어가냐, 8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각각의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9가 들어가냐, 9가 안 들어가냐. 자, 이렇게 각각의 또 두 가지 경우씩 나눠지죠. 또 두 가지 이렇게 계속 나눠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원소의 개수가 K개인 A의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바로 2를 n번 k번 곱한다. 그래서 2의 k제곱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보니까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9와 10과 서로소인 9, 10과 서로소.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자, 이것도 A의 부분집합인데 9와 10과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9와 10은 포함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9가 아니라 7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8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 다음에는 90을 빼고 11이 들어있냐 11이 안 들어있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또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의 개수는 총 8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8개다 이렇게 쓰는데, 자, 얘도 이제 공식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NA는 K개인 A에서 특정 원소 M개를 M이요 M개를 제외 또는 반드시 포함이요. 제외할 때, 자, 할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요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A의 원소가 5개 있죠. A 원소가 5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제외하래요. 2개를 제외한 부분집합 개수 이런 거예요. 또는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9와 10은 꼭 포함해야 돼,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자,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2의 K개 전체에서 지수예요. 지수 M개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5개였는데 2개를 빼니까 2의 세제곱 8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공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공식처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A, B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집합 B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굉장히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빠르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 집합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A 교집합 B가 뭐다? 5와 9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2, 5, 9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2, 5, 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2, 4, 5, 7, 8, 9라는 건 나머지 2, 5, 9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부분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4가 여기 있다는 거고요. 7과 8이 여기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집합 B를 구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여기 있는 원소들 다 크기 순서대로 적을게요. 4, 5,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집합에서. 7, 8, 9다. 자,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거 수식으로 쓰고 싶다. 만약에 풀이 과정을 내가 직접 뭐 서술형이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그려서 서술형을 적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죠, 그죠? 그럼 내가 굳이 풀이 과정을 서술형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B는 자, B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A 합집합 B에서, 자, A 합집합 B에서 요 부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뭐죠? 요 부분은 A 차집합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A 합집합 B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는 뒤에 가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여기는 지금 요 문제를 푸는 거 아니니까, 자, 뒤에 가서 그 문제 풀이 방법 한번 자세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데, 뒤에 가면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그거 풀이 과정 좀 자세히 적는 건 그 뒤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A다. 자, 요거 기호 잘 요거 이해하셔야겠죠. 자, A와 B를 합쳤는데 그게 A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자, A 합집합 B. 자, 요게 A래요. 자, 요걸 다 더했는데 A야. 그렇다는 얘기는 요 분이 뭐야? 요 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비어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B는 요 부분만 해당한다. 즉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가지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과 나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건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A 교집합 B는 B다 말했지만 아까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그려놓고 합시다. B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니까, 자,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B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요렇게 포함관계가 요렇게 생겼으면 여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는 반대로 된다. 자, 어제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 되고요.
A에서 B를 빼면 겹치는 부분, 즉 B만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이 남죠? 그죠? 이 부분이 공집합이다? 네, 항상 공집합일 필요는 없죠. 그죠? 항상 옳지 않으면 수학에서는 틀린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틀리고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시오. 여러분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타내야 됩니다. 즉 A차 집합 B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데 어때요? 세 집합이 나오니까 요 세 집합에 대한 일반 형태의 모양을 그려놓고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고 출발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A차 집합 B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C 집합, 즉 C와 겹치는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B 합집합 C를 그려서 빼주는 이런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꼭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안전 동아리, 자, 요거는 서술형어 문제 쓰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안전 동아리 회원 120명. 그래서 안전 동아리. 자, 안전 동아리 회원의 모임을 원래는 그냥 어느 안전 동아리 회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느 안전 회원이야 이렇게 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주어진 이 동아리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회원을 전체 집합 U라고 하고 U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네, 좀 생략했을게요.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회원들의 모임을 A, 집합 A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회원들의 모임을 B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NU 전체 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120명. 그 다음에 A, 즉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83명. NB,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회원은 70명. 그 다음에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 그랬으니까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죠. 자, 요거의 회원이 7명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므로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NA 합집합 B는 자, 120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13이다. 이걸 아니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써도 돼요. NU 전체에서 빼기 N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120 마이너스 7은 113.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뭘 구하는 겁니까? 이때 소방 안전 교육만 받은 회원 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A 차집합 B,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생각해 보면 자, 요 소방 안전 부분만 받은 사람. 그러니까 A에서 소방 안전과 심폐 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 인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NA 교집합 B는 지난번에 했죠, 그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 자,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NA가 83, NB가 70 빼기 합집합 우리 구했죠? 113 해가지고 얘가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NA 차집합 B는 NA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되니까 NA가 얼마죠? 83 마이너스 40은 43. 따라서 답은 43명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이렇게 길게 적었냐면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게 지금 집합이라는 얘기가 1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문제상에 집합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집합 문제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풀려면 집합을 설정하는 과정, 사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설정하지 않고 푸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한다면 이러한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자, 9번이 만약에 객관식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좀 이제 서술형이다. 그럼 좀 더 다르게 풀어야겠죠.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 U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집합은 A와 B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좀 복잡하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이거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이거다. 자, 이렇게 문제가 좀 복잡할 때는 분할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합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영역이 자 여기요 1번 영역 자 요 부분이요 A만 들어가는 영역 그 다음에 A, B 둘 다 들어있는 영역 B만 들어있는 영역 A, B가 모두 안 들어가는 요 네 가지 영역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요 부분을 이 집합을 쉽게 영역으로 표현하면 아주 쉽다는 거죠. 자, A가 뭐예요? 1번과 2번이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니까 1번과 4번이에요. 그걸 합쳤으니까 1번과 2번, 그 다음에 1번과 4번이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 1번과 2번과 4번이다라는 걸 이제 눈으로 도식화하는 거죠. 그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여러 개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A 교집합 B 여집합은 2번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얘는 1번과 3번과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요.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 1번과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얘네들의 교집합이 뭐다? 1번과 4번이다. 1번과 4번은 뭐냐면 B의 여집합이죠. 아, 그래서 얘네들의 교집합이 뭐다? B의 여집합이다.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4하고 11이죠. 그죠? 그렇죠. 아, 그래서 1번과 4번이 결국은 4하고 1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1번과 2번과 4번인데 1번과 4번 이거면 2번이 뭐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뭐라는 거야? 여기에서 4와 1을 빼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집합은 여기서 4와 11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1, 2, 8, 1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금방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다고요? 자, B에서 A를 빼면 3번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1, 3, 4가 이건데 1, 4가 4와 11이래요. 1, 4가. 그럼 3만 딱 남겠죠? 4와 11만 빼면 즉 얘는 3과 1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 문제는 대부분 그래요. 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벤 다이어그램조차도 여러 번 그려야 될 때 번거로울 때는 이렇게 분할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에서 이거를 말로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술형은 집합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럼 만약에 서술형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의 답을 구해놓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수식으로서 전개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번 정도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얘와 얘를 교집합해서 이게 1번과 4번이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한번 수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얘를 교집합한 겁니다.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이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잘 보시면 A 합집합, B 여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B 여집합. 자, B 여집합, B 여집합을 합집합했다는 건 이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묶는 걸 분배 법칙이야. 사실은 요걸 요렇게 풀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의 과정은 더 어렵지만 역의 과정도 분배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를 사실 분배 법칙하면 요렇게 한 거죠. 그게 풀었으면 이거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걸 알아내기가 좀 어렵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합집합이고 따라서 얘는 B의 여집합이 된다. 자, B의 여집합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면 요거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4와 10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잖아요. A 교집합 B는 결국 뭐였어? 1번과 4를 제외한 거니까 여기서 B 여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뭘 빼줘야 돼요? B 여집합을 빼주면 돼요. 요게 뭐야? 요게 A 교집합 B가 나올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가로를 해줘야겠죠.
자,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 이제 분배 법칙 적용하면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뭐냐면 얘가 말했지만 공집합이에요. 얘가. 결국 그래서 얘는 뭐다? A 교집합 B가 나온다. 아,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주어진 거죠? 요거 문제에 주어진 요 뭐라고 할까요? 예. 아무튼 얘에서 지금 B 여집합 구했잖아요. 그걸 빼주면 얘가 나온다. A 교집합 B가 나온다. 아, 여기에서 41을 빼니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자, 서술형을 풀려면 이런 과정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적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연습해보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가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그다음 이런 것들을 왜 배웠냐? 사실 이런 서술형을 쓰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술형을 써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서술형으로 낸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아이들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얘를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합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풀이가. 자,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이런 방향으로 하고요. 풀이 과정은 이렇게 좀 어렵지만 논리적인 관계로 요걸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늘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시면 A가 이렇게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B의 원소가 3개 있어요. 그런데 A 차집합, B 합집합, B 이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집합 없으니까 굳이 안 그리겠습니다. A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요 부분. 자, 이거 색칠을 해볼까요? 자, A에서 B를 뺀 요 부분이랑 자, B에서 A를 뺀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합집합한 거니까 여기 이렇게 날개처럼 죄송해요. 자, 날개처럼 이렇게 양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을 01이다. 여기에 01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용어가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데 집합 문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요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물어보는 편이다라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자, 이 안에 0과 1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01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지금 2와 3이 있고 B에는 A에는 3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2와 3이 있으니까 3은 교집합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3이라는 건 어디에 속해 있다? A와 B의 교집합에 속해 있다라는 거 참고라. 이거. 자, 01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0과 1이 0이 B 또는 1이 B에 들어있겠죠. 만약에 0과 1이 모두 B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0과 1이 모두 B에 안 들어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1이 모두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0과 1이 여기 들어있다는 건 얘가 0, 1, 1, 0이든 아무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A가?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되면 이 3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안에 또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2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또 안 들어있잖아요. 여기 안에 2가. 그렇다는 얘기는 0 또는 1이 반드시 B에 속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0이 B이면 이게 0이어야 되니까 A가 뭐야 돼요? A가 2이다. 자, A가 2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A는 어떻게 될까요? A가 2니까 2 집어넣으면 3하고 1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차집합 B에다가 합집합 B 차집합 A는 0하고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맞다. 참. 성립한다. 성립.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1이 B에 속하면 2다. 1이 B에 속한다? 자, 1이 B에 속해요. 그러면 A-2가 A-2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3이어야죠. A는 3이어야 된다. 3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A가 3이면 이제 라지 A는 어떻게 되냐면 3 집어넣으면 되겠죠. 3에다 1 빼니까 2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3, 9 빼기 그러니까 7, 1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하면은 이제 A, B가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3과 2가 있고요. 7과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얘가 1과 7이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순이다라는 얘기죠. 모순이라고 쓸까요? 네, 모순.
모순이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1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만약에 0도 B이고 1도 B이면 1도 B이면 무슨 말이야? 0도 안 들어있고 1도 안 들어있어. 그러면 이 그 원소가 세 개의 원소가 모두 이 교집합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 개가 모두 교집합이 있다는 건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순이다. 이거 모순. 따라서 결국 A 값은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A는 2이고 그 다음에 A 집합, 라지 A 집합은 아까 말했지만 어디 있죠? 1, 2, 3. 1, 2, 3이다. 따라서 B는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A 뭐죠? A 더하기 B요. 죄송해요. A 더하기 B는 8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천천히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고민할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과서랑 좀 다른 방향으로 풀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교과서 풀이랑 여러분의 풀이, 그다음에 제 풀이 이렇게 맞춰서 비교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3은 뭐가 되겠어요? A3 한번 써봅시다. 3의 배수죠. 3, 6, 9, 12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끝에도 있지만 제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A4라는 건 4의 배수죠. 4, 8, 12, 1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합집합이다 그렇게 되면 그냥 갑시다. 합집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A3 합집합 A4의 자 이렇게 뭘 얘기하려냐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NA3 더하기 NA4 빼기 NA3 교집합 A의 4.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가 인 애들 뭐예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들의 배수.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NA3 플러스 NA4 마이너스 NA의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죠? 12. 자,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얘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몫이에요. 33개. 얘를 4로 나누면 돼요. 25개. 자,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이죠, 8. 12에 8. 96이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33에다가 25 더하니까 58. 8 빼니까 50.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얘도 마찬가지요. 얘도 분배 법칙 요 이렇게 그냥 써볼까요? 네, 등으로 씁시다. 그럼 얘는 A2 교집합 A3 하고 이 교집합인가? 이거 문제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여기가 합집합입니다. 여러분 요거 합집합으로 고쳐주세요. 네, 합집합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A2 교집합 A4 이렇게 되고요. 말했지만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량 같으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죠? 자, 6 이렇게 되고요. 합집합.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A4가 되겠죠. 4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N A6 합집합 A4 이렇게 되는 것은 NA6 더하기 NA4 마이너스 NA6과 4의 교집합. 자, 얘는 다시 한번 써요. NA4 마이너스 NA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12. 그래서 12.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6의 배수 어떻게? 100을 6으로 나누면 됩니다. 6을 나누면 1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로 나누면 25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아까 나왔죠? 8 있죠? 8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41에서 8 빼니까 33인가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요거 수정, 오타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도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X는 자연수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니까 굉장히 크겠네요. 어쨌든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자, 가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B라는 건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B는 뭐예요?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가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B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B는 공집합이 아니다.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원소가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요. X가 B에 들어가 있으면 X분의 16도 B에 속한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얘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L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은 16의 약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6의 약수를 생각해 볼게요. 16의 약수 뭐냐면 1, 2, 4, 8, 16. 자,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뭐다? 결국 5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1이 만약에 B에 들어 있으면 1이 B이면 반드시 뭐예요? 1이 들어갔으니까 16도 B에 들어가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러면 16이 들어있으면 또 16의 16은 1이니까 또 이거 16이 B이면 1은 뭐다? 반드시 B에 들어있어야 된다. 즉 무슨 말이야? 1과 16은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 개만 B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이런 것들인데 1이 들어가면 반드시 16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1과 16은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과 16은 같이 따라야 된다. 마찬가지로 2가 만약에 B에 들어가면 자, 여기다 2가 들어갔으면 8이 뭐다? B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자, 8이 B에 들어있으면 이면 반드시 뭡니까? 2도 B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과 16이 쌍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고 2와 8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4가 만약에 B에 들어가면 이면 4가 B이므로 이다라고 할게요. 그냥 4는 그냥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B의 원소는 B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1과 16이 같이 또는 그래 2와 8이 같이 그 다음에 4가 들어가야 되니까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결국에는 1과 16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와 8을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4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겠죠. 공집합 빼야 되죠. 따라서 7개가 되겠다. 만약에 7개를 다 구해라. 다 구해라. 개수를 구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먼저 1과 16이 들어가 있는 경우 2와 8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4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요. 그러니까 1과 16과 4 2와 8과 4 그 다음에 1과 16 그 다음에 2와 8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가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경우 즉 1, 16 그 다음에 2, 8, 4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같이 이렇게 뭐랄까 쌍처럼 같이 꼭 들어가고 같이 빠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문제 안에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중단원까지 풀어봤습니다. 집합단원이라는 게 약간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가 약간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이게 좀 더 난해한 건 뒤에 가서 이제 명제 파트랑 연관이 되고 그 부분이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명제를 공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풀이 꼭 잘 기억하시고 정리를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은 꼭 질문 꼭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